네, 오늘 양시장 강세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같은 시간 오늘의 시그널 코너에서 증권사는 지금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없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고 있다라는 부분 전해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제 2,400선을 시장이 하회를 했고요. 지금 이 구간은 사실 가격적인 매력도를 봤을 때는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그러한 시장이다라는 부분 전해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장은 결국에는 역사를 따라가는 듯합니다. 2,400선 아래로 내려오면은 시장 참여자들 여러 가지 좀 불안한 전국 연출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가격적인 매력도를 느낄 시장 참여자들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이 딱 그랬습니다. 어제 물론 양시장이 급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만은 오늘 장 개장과 함께 또 가격적인 매력도를 느낀 그러한 수급 주체들이 다시 한번 유입되면서 오늘 양시장이 다시 한번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2,400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부터 오늘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딱 무서워서 팔면 안 되고 흥분해서 사면 안 된다라는 주식 격언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측에서 오늘 관련된 리포트를 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2,400선 초반인데 지금 사도 될까요? 라고 질문은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되고 조금 더 개인들의 이러한 매도세가 좀 진정될 때까지 참았다가 그때 사도 된다라는 두 가지 옵션을 하나투자증권 측에서는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수단만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2,400선 초반이기 때문에 최근에 코스피가 또 올라갔던 선이 2,600선인 걸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지수도 사실 큰 부담은 없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만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데요. 이번 하반기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채권 시장 안에서는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 주식시장 안에서는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험자산 쪽에 한국 시장은 약간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포지션이 아직도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최근에는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외국인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 대량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왔는데 물론 개인 반대로 가면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은 대중의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어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요. 신용장고가 최근 들어서 약간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실망해서 그 돈을 싸들고 미국 시장을 현재 가고 있습니다. 또 어제 사태와 같이 주가 하락 누적으로 현재 신용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 이탈 연이어서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이탈도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파는 것보다는 사는 게 더 나은 선택인 장이다라는 의견 나왔는데요. 그럼 그렇다면은 지금 사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양봉이 누적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봐도 된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저희가 3시 30분이라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 9시부터 3시 30분까지 전날 나온 뉴스부터 장중에 나오는 뉴스까지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요. 양봉이 된다라는 것은 시작보다 끝이 더 좋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양봉이 누적이 된다면은 시작보다 마감이 좋은 장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시장에 진입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하나투자증권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주식을 파는 힘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확인을 할 것이고 앞으로의 문제는 비상겸 선포 이후에 부정적인 요인은 정책의 부재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기도 했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또 하단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예산 합의안이 또 불발이 됐습니다. 그 말은 즉슨 정책적으로는 계속해서 불안한 형국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인데 하나투자증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수급별로는 다 나쁘지 않지만은 결국에는 불확실성,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쪽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결국에는 한국 시장도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11월의 시장을 봤더니 다우존스 지수가 7.5% 올랐고요. 나스닥은 6%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의 승자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였습니다. 이 말은 즉슨 투자자들은 성장 쪽보다는
안정적인 쪽을 선택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12월 들어서는 나스닥의 수익률이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11월까지만 하더라도 경기가 좀 꺾인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12월에는 확실히 금리를 인하하겠지라는 그러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들어서 봤더니 경제가 좋든 아니면 좋지 않든 무조건 금리는 인하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미국 시장의 시나리오를 4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2025년도에 점도표가 유지되고 중립금리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소폭 상승을 할 것이고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점도표가 상향된다면 약보합권을 유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2025년에 점도표가 상향된다면 뉴욕 증시는 약세로 금방 전환을 할 것이고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만약에 점도표까지 상향된다면 1에서 2%의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는 비관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내러티브가 다시 한번 시장에 좀 강하게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이 비싸고 금리에 대한 내러티브로 인해서 움직이는 미국 시장보다는 비미국 쪽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함께 보실 텐데요. 빨간색 위에 있는 차트는 S&P 500선이고요. 밑에 있는 선 같은 경우에는 오르고 내린 종목의 개수 차이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이 갭이 커질수록 시장의 조정이 강해진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 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증권사에서는 지금 미국 시장의 색깔이 약간 바뀌고 있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미국 쪽은 그러하고요. 이어서 중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중국의 이슈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또 중요한 회의가 열립니다. 중국 경제 공작 회의가 내일부터 12일까지 개최가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지금까지는 큰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듯 합니다만은 역시나 중요한 이슈입니다. 물론 지금 중국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미중 갈등도 있고요.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증권사에서는 시스템적인 문제는 없고 중국의 잠재력은 높다. 이렇게 중국은 이야기를 할 것이다. 상투적인 멘트를 반복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현재 첨단 산업 육성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중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할 텐데 중국에서는 현재 중국 제조 2025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경제 공작 회의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경기 부양보다는 첨단 산업 육성에 조금 더 힘을 줄 것이다. 라는 전망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선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 경제 공작 회의를 열게 된다면은 경기 부양책에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경기 부양책 수혜주보다는 첨단 산업 육성 정책 수혜주를 지금부터 봐야 된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함께 찾아보시면은 어려운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